주택법으로 옵니다. 자, 주택법에 오셔가지고, 이제 용어 정의 파트는, 총술 파트는 이번에 안 합니다. 안 하고, 주택 건설, 챕터 2로 옵니다. 챕터 2로 오셔가지고, 여러분 교재 760페이지에요. 네, 760페이지, 사업주체. 760페이지입니다. 760페이지에, 주택건설 사업주체 찾으셨습니까? 네, 760페이지에. 760페이지 사업주체. 그 3, 4월 가정에 지금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1월달, 2월달 가정으로 다시 갔다 와요. 가면은 거기는 용어정의 하고 하거든요. 앞쪽에 하니까 맨날 용어정의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3, 4월 가정은 주택건설 사업주체, 그리고 또 이 사업주체 완주택 건설 과정 절차 위주로 강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1, 2월달 강의를 듣고 여기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사업주체. 여러분 말고 동영상으로 하시는 분들, 네, 참고하시려고 하는 거죠. 자, 사업주체 시작해요. 네, 사업주체는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거나 대지이용 사업을 하는 자를 이제 사업의 주체다라고 하게 돼요. 자, 그때 주택법상 사업주체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단독 사업주체가 있고, 그냥 쳐다봐요. 단독 사업주체가 있고, 그리고 공동 사업주체가 있다. 그렇게 된다고. 단독 사업주체는 누가 되느냐면은, 자,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가 있어요.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 예를 들면, 뭐,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주택공사, 지방공사는 공공사업주체로서 단독으로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하고 대응된 개념, 상대 개념이 이제 등록사업자라고 있습니다. 등록사업자가 있는데, 그러면 이 등록사업자는 공공사업주체에 대응된 개념이 이제 상대 개념이잖아. 그래서, 자, 등록사업자는 개인과 민간 법인이에요. 개인과 민간 법인. 그럼 이런 얘기구나. 자, 개인과 민간 법인이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췄어. 네, 등록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1월달 수업 들으신 분은 알고 있죠? 연간 기준으로 단독주택 몇 호? 20호. 공동주택 20세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는, 네,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연간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위해서 등록한 개인과 민간 법인을 등록사업자라고 그래. 그리고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을 위해서 대지조성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과 민간 법인을 또 등록사업자로 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개인과 민간 법인은 단독으로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상 공동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3개가 있죠. 이럴 때 수업 들으시면 다 생각나죠, 얘기예요. 그죠? 지금. 주택법상 공동사업 주체. 네. 자, 토지 소유자는 공동사업 주체가 될 수 있어.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상 등록사업자, 주택법상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자와 함께 주택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택조합. 자, 주택조합은 제외입니다.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되죠.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을 말하죠.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등록사업소로 등록한 자와 함께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다. 임의상. 위에 두 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고용자가 있습니다. 고용자.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야. 이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그 소속 근로자를 위해서 주택을 건설할 때는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자와 함께 하여야 한다. 의무상 이렇게 된다고. 그때 우리는 토지 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 그렇게 한다고. 자, 이렇게 분류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잖아. 등록사업자는 좀 알고 있어야 되네요. 이게 나올 확률이 한 20%, 주택조합이 80%. 그러니까 사업주체에서는 주택조합에서 대부분 시험 나눠보면 돼요. 주택조합이 80%, 등록사업자가 나올 확률은 한 20% 정도. 등록사업자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알고는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걸 해야 되지. 주택법상 등록사업자로 누가 등록하느냐? 개인과 민간법인 중에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나 대지존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 등록 대상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금방 이야기했는데 연간 기준으로 단독주택 몇 호?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과 민간법인은 등록 대상이 된다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등록하지? 등록기관.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요. 연간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 이상 주택 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종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부 등록 대상이 되고 누구에게 등록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나머지 이제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해 못하겠지. 결격 사유하고 등록 말소 등은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체크해 드릴 테니까. 교재 잠깐 체킹합시다. 와요. 찾아드릴게. 여러분 교재 760페이지 봅니다. 760페이지 2번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되어 있죠. 뒤에다 가로 열고 크게 제목 적어요. 등록사업자를 말하는 거잖아. 등록사업자 찍어놓고, 자, 등록사업자로 등록해야 될 대상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네. 등록대상 등록기간 다 나와 있어. 줄 쭉 끄면 되죠. 연간 동그라미 연간 기준입니다. 자,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연간 동그라미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종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 대상이 되는 거야. 이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과 민간법인은 누구에게 등록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등록기관이 되잖아. 등록기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면은 그때부터 등록사업자가 되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등록 기준 나와 있습니까? 자본금 얼마? 3억.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확보, 대지종사업자는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을 확보해서 등록 같이 해야 돼. 사무실 얼마 있어야 됩니까? 22제곱미터 이상이 등록 기준이죠. R. 암기까지는 아니죠. 뭐 대충 받으면 되죠. R. 그 다음에 제자 넘깁니다. 넘겨서 결격 사유 나와 있습니다. R. 등록 절차 R. 결격 사유 3번 R. 등록 절차 R. 그리고 6번 와요. 등록 말소 R인데 두 개는 외워야 됩니다. 1번 동그라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번 동그라미 5번 등록증 제의를 한 경우 동그라미 두 개는 외워요. 두 개는 절대 말소야. 절대 말소. 그러니까 등록증 대여를 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은 등록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절대 말소니까. 그 두 개만 외우라고. 그 다음에 공동사업주체 봐요. 765페이지에 있습니다. 공동사업주체. 자, 공동사업주체 R하고 설명 다 했죠? 네. 줄 것이십시오. 토지 소유자. 또 누가 있죠? 주택조합. 또 누가 있죠? 고용자. 여기까지 다 읽어요. 설명 다 했어요. 필기하면서. 그 다음에 넘겨요. 넘겨서 4번에 주택조합 나와 있죠? 주택조합 별표. 거의 시험은 여기서 나와요. 이제 주택조합에서. 잠깐만요. 주택법상 등 사업 주체 중에서 네, 대부분 출제는 주택조합에서 나오는데 봐요. 이런 거 공부해야 되는 거야. 주택조합의 종류,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절차, 설립 절차, 주택조합의 조합원 등에 대해서 수험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종류를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 자료 보시고요. 주택조합의 종류 발표하시고 이것부터 잘 챙겨야 됩니다. 같은 지역 동그라미, 같은 지역 동그라미 해야 됩니다. 같은 지역, 같은 지역, 같은 지역 동그라미 하셨습니까? 같은 지역에 살아야 돼. 같은 지역,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내 집만 해서 주택조합을 만들었어. 그러면 지역 주택조합이 되는 거야. 같은 지역을 내어놔야 돼. 같은 지역 근로자들, 같은 지역 주민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서 설립한 주택조합을 뭐라고 합니까? 지역 주택조합 그렇게 한다고. 그때 잠깐만요. 근데 이제 같은 지역이 뭐냐면 같은 지역 동그라미 해놓고 예를 들면은 적어봐요. 서울, 경기, 인천 적어요. 서울, 경기, 인천은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주택조합을 만들 때는 서울, 경기, 인천은 각각의 시도입니까? 같은 지역입니까? 같은 지역, 같은 시도라고 본다 이 말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지역이 되는 거야.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경남도 지역주택 쪽을 만들 때는 같은 지역이야, 같은 지역. 그러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는 경상남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은 지역이니까.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전남, 광주 등등등등 나가면 된다고. 같은 지역으로 본다고. 이렇게 같은 지역 주민들 이거 딱 이혼해야 됩니다. 같은 지역 딱 내야 돼. 지역 주택조합이 뭐죠? 같은 지역 그렇게 돼야 돼. 같은 지역 주민들이 만든 조합입니다. 담비로입니다. 직장 주택은 같은 직장 근로자가 만들죠. 같은 직장 동그라미.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렇게 해도 또 밋밋하게 답 찾고 못 찾고 오빠 그러더라. 주택의 소유자입니까? 공동주택 소유자입니까? 공동주택 소유자 참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이 이렇게 된다니까. 주택의 소유자가 당의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다. 당연히 맞는 걸로 하고 내려간다니까. 안 보여 이게요. 그래서 딱 이혼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뭐죠? 공동주택 소유자가 이런 거 안 외워두면 답 못 찾는다. 밋밋하게 이렇게 되면 답 찾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 한번 보세요. 문제 풀 때. 올달부터는 이제 아침에 지금까지 3, 4월 과정은 뭐였죠? 1일 모의고사 나갔죠? 1일 모의고사가 아니고 OX 문제가 빈칸 메우잖아. 이제 3, 4월부터 5, 6월부터는 문제가 나가. 객관식 문제가 2주차부터 나가든 아마 나갈 거야. 문제가 나오는데 하루에 10개씩 이제 나가고, 네. 그날 아침에 문제 보고, 시험 보고, 이제 6개씩 못 맞추면, 하루 6개씩 못 맞추면, 그날 나가서 공부하면 돼요. 2시간씩 잡아놓을 거예요, 이제. 네. 알아서 해라, 이제. 도시락 사와야 될 수도 있다. 주택조합의 설립. 매주 시험 봅니다, 아침에. 10개도 보고. 예습 안 해고 오면 이제. 큰일 나는다, 이제. 3번. 주택조합의 설립. 주택조합의 설립 절차입니다. 설립 절차. 설립인가 앞에 적어요. 원칙. 이렇게 드립니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한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줄 거요. 시장, 군소, 시장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등을. 이게 원칙이라고. 그래서 주택조합의 설립 절차는 뭐죠? 인가. 이게 원칙이라고. 넘어가요. 769페이지 와요. 빨리 와요. 769페이지 저 위에 동그라미 2번 설립 신고 찾았습니까? 앞에다가 특례. 너무 중요합니다. 별표예요. 줄 거예요. 국민주택을 공급 동그라미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자. 국민 동그라미 공급 동그라미 직장 동그라미.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자는 줄 거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인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신고. 쉬울 것 같죠? 저 위에 한번 적어볼래요? 물어보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다. 물어보겠다. 도시개발조합을 물어보겠다. 고개 드시고 도시개발조합입니다. 도시개발조합은 설립 절차가 인가입니까? 승인입니까? 인가. 누구에게 인가 받죠? 지정권자, 된장, 지정권자.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누구에게 받아요? 지정권자도 설립인가 받습니다. 이번에 다 대답 못하면 이제 된장, 조합, 정비조합은 설립 절차가 인가입니까? 승인입니까? 네? 인가. 누구에게 인가 받죠? 시장, 군소. 오, 좋은데, 시장, 군소. 좋아요. 근데 몇 명만 좋았죠? 그거 봐, 안 되잖아. 안 된다니까. 주택조합은 설립 절차가 뭐라고요? 주택조합은 설립 절차가 두 가지야. 원칙은 인가, 특례로서 신고. 이렇게 나와. 주택조합은 나눠진다고. 그러면 조합의 설립 절차는 전부 인가다. 주택조합도 원칙은 인가라니까. 근데 주택조합은 특례로서 신고로 주택조합은 설립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고. 그 밑에 내려와요. 양가로 써본 조합원의 구성 나와 있습니까? 별표. 죄송합니다. 별표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택조합의 구성 별표. 조합원 수, 조합원 자격 전부 중요해요. 자, 거기서 조합원 자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만 제가 봐드립니다. 네. 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부터 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다음에 요건에 적합한 자 해가지고 박산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요건이 몇 개 있죠? 2개가 있어요. 1번, 2번. 그러니까 1박산의 1번과 2번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다고. 1번 같이 봅니다. 1번 읽어드립니다. 1번 준비됐죠? 줄 끄지 마십시오.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줄 거예요. 가로 건너 띄우면 되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동그라미 1번 유주택자입니까? 무주택자입니까? 무주택자이거나 그 말이에요. 다음 줄 거예요. 개정된 거예요. 주거주는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 작년에 60이 돼 있었다고 개정됐어요. 주거주는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 줄 거고 동그라미 2번. 이자는 뭡니까? 유주택자입니까? 유주택자. 그러니까 부산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주는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자 중에서 제시를 넘겨봐요. 이 부산 동일한 지역에 몇 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죠? 줄 거예요. 동일 지역에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공통점이잖아. 직장주택조합과 리모델링주택조합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봐요. 네.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조합은 변경 나와 있을 거야. 동그라미 4번. 저 밑에 조합은 변경 나와 있습니까? 5월달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런 것은 다. 그래서 다 읽어둬야 돼요. 5월달에 이제 수업할 때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R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책자를 넘깁니다. 넘겨가지고 동그라미 3번 조합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나와 있습니까? 이런 것도 다 들어가요. 나중에 5월달 되면은 3번 4번도 묶어요. R 3번 4번도 묶어서 R 표시해놓고 한번 읽어두고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우리는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절차를 했습니까? 사업 주체를 했습니까? 사업 주체. 지금부터 이 사업 주체에 관한 주택건설 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774페이지 주택건설 사업 시행. 지금부터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절차를 공부합니다.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의 절차.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조성 사업의 절차입니다. 그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조성 사업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1번. 자,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주택건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 산업개발이 아이파크라고 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건설하는 주택사업을 부산에서 하려면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부산시청에 가가지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아파트 짓는 사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절차는 승인. 사업계획서를 얻어야 돼요.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승인하면 이제 사업 시행, 공사에 들어가겠죠. 사업 시행. 공사 끝나면은 준공사를 받게 됩니다. 사업 시행 완료 후에 준공사를 받게 되는데 그 준공검사를 아까 뭐라 그랬죠? 건축법은 사용 승인, 주택법은 사용 검사라고 그러지. 사용 검사. 사용 검사 후 사용하면 돼요. 이제. 입주 그렇게 된다고. 이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누구지? 건축법상 건축을 누구에게 받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누구에게 받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계획 승인권자. 그리고 주택건설대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확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매도 청구는 들어가진 않지만 읽어둬야 될 겁니다. 다음번에 이제 하게 되니까 이따가 체크해 드릴게. 일단 이거 여러분 교재로 확인해 봅시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 774페이지 나와 있습니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 기준이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구나. 동그라미 1번 안에 박서 단독주택 줄 거예요. 몇 호? 30호. 2번 공동주택 몇 세대? 30세 이상이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된다고. 그래서 아까 단독주택 30호 미만, 공동주택 30세 미만이면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 30호 30세 이상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그렇게 돼요. 그때 단독주택 다시 봅니다.
774페이지 왼쪽 밑에 다만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한 주택은 30호입니까? 50호입니까? 50호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해요. 이제 예외 들어갑니다. 자, 예외. 예외가 1번, 2번 있죠? 이 1번, 2번을 얼마나 줄여서 볼 수 있느냐. 그 차이죠. 제가 읽어드린 부분만 줄 거는 게 유리합니다. 공공사업에 따라서 조성된 용지를 공공사업에 따라서 조성된 용지를 줄 쭉 끄면 불리합니다.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공공사업에 따라서 조성된 용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단독주택은 몇 호입니까? 50호 이상이 되어야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거야.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단독주택은 50호 이상이 되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그리고 건축업 시행령상 한옥 줄 거예요. 건축업 시행령상 한옥도 얼마? 50호 이상을 채울 때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런 데서 실력 차이 나겠지. 이건 다 개정된 거야. 작년하고 다 달라요, 다. 그래서 전부 출제가세 높아진 거죠. 작년에는, 네, 예외 규정들이 다 이제 닫아진 것들인가 챙겨야 될 겁니다. 공동주택법입니다. 자,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30대 이상이 원칙인데, 두 번째 줄여봐요. 답은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주택은 30입니까? 50세대로 합니까? 50세대. 1번. 양거를 1번, 2번 봅니다. 양거를 1번. 다음 요건이 또 동그라미 1번, 2번이죠. 자, 전용 면적 줄까요? 세대별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해당 주택단지 지인도 폭이 줄 거야 되는데 해당 주택단지 지인도 폭이 6m 이상인 단지형 연립주택가 그 위에요. 단지형 연립주택 줄 거요. 단지형 연립주택가 단지형 단지주택은 몇 세대 이상입니까? 50세대 이상이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쉽게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여보세요. 여기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야. 연립주택 단지라고. 우리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있죠? 그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라고. 이게 아파트입니까? 연립주택입니까? 연립주택 단지라고. 이걸 단지형 연립주택이라 그래. 그러니까 연립주택이 아파트 단지처럼 하나의 단지로 구성하고 있는 거야. 단지형 연립주택이라 그래. 이 단지에 있는 단지형 연립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 30제곱미터 이상이고, 봐요. 여기 지림도 폭이 얼마? 6m 이상. 됐습니까?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로서 여기에 건설된 연립주택, 단지형 연립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지임로 폭이 몇 미터? 6m 이상이면 이 단지 안에 건설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숫자는 50세대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습니까? 네. 앞으로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지임로 폭이 6m 이상인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몇 세대? 50세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 이상이야. 그러니까 현장을 상상하니까 이해하잖아. 다음 내려오고요. 줄 잘 꺼야 됩니다. 2번. 주관경 개선 사업 또는 줄 잘 꺼야 될 텐데 주관경 개선 사업 또는 주관경 관리 사업 줄 잘 꺼야 될 텐데 주관경 개선 사업 또는 주관경 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입니다. 줄 잘 꺼야 될 텐데 걱정이다. 주관경 개선 사업 또는 주관경 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는 몇 세대입니까? 50세대 이상이어야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가. 어떻게 외우는지 알겠죠? 네. 책 보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책 보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요약지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적어놨을까? 쉽게 풀었을까? 쉽게 금방 읽어준 거, 줄 건 거 있죠? 그것만 적어놨다고. 그럼 편하잖아. 맞잖아요. 그 저하고 같이 수업 들으신 분은 제가 만든 요약지를 보면 그냥 편해요, 그냥. 예를 들면은 도시공관리구역 결정고시 후에 효가 4개를 한꺼번에 보라고 막 이야기하잖아. 책에는 뿔뿔이 어떻게 4개가 딱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 한눈에 그냥 쭉 적어놨다고. 공부가 그냥 딱 보고 그 제목에 이렇게 된다고. 그 제목에 이렇게.
네? 몰라요. 오겠죠, 뭐, 올 때 되면은. 네? 네? 표지에 제 사진을 바꿔야 돼요. 이번 주에, 오늘 내일 올까? 오늘 안, 내일, 모레 정도 내일 오겠네. 다음 주 수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네. 이번 사업계획승인권자 발표하시고 암기해야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자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정사업으로서 다음 줄 거예요.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누가 사업계획 승인하죠? 시도지사 또는 저 뒤에 누구죠? 대도시시장. 이번 내려와요. 주택건설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줄 거예요. 이번에는 해당 대지면적이 얼마?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누가 사업계획을 승인합니까? 특별지방관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료이사,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 넘어가요. 이게 원칙이에요. 네, 원칙인데 책실 넘기면은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나와 있습니까? 네,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암기해야 돼요. 거기서 저는 2번과 3번을 챙겨드리겠습니다. 2번 출고하십시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3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줄 끄고 있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저 뒤에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까지 줄 거예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그 밑에 줄 거예요.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까지 줄 거예요. 고개를 듭니다. 고개 드시고 정리해 봅시다. 사업계획 승인권자. 여러분, 주택건설사업과 대중사업을 할 때, 그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 승인은 누가 하죠? 시도지사. 여기 누가 포함되죠? 대도시시장이 포함되더라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과 대중사업을 할 때 그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누가 사업계획을 승인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특광시장군수. 여기 누가 포함되죠? 특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구에는 시군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네. 그러면 당연히 이해하면 되는 거고. 앞으로 대지면적,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정사업을 할 때 대지면적이 10만 주 이상이면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10만 주 미만이면 특광시장군수가 하고, 나머지는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국장. 이 원칙이야. 국장,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정부 왔습니까? 예외적으로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사업계획 승인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1번 330만 제곱미터 이상. 여러분 330제곱미터입니까? 330만입니까? 330만 제곱미터면 100만 평 이상이다. 100만 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고 신도시를 개발하는 지역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330만 제곱 이상의 대규모 택지 개발사가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하는 지역이니까 대규모 신도시 개발 지역 맞죠? 그럼 여기서 분양되는 아파트, 공급되는 아파트는 수백 세대, 수천 세대입니까? 수만, 수십만입니까? 수만, 수십만 세대를 있고? 그러면요, 부산의 주택 공급 물량이 넘쳐도 부산시청에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사업계획 승인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법상 요건만 가지면 다 해줍니다, 부산시장은. 왜요? 부산에 아파트 많이 지으면 지역 개발이고요, 인구 집중 늘어나고요. 좋거든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법상 요건 가지면 다 내줘요, 지자체단체 양들은. 누가 안 내주겠어? 그걸 개발이고 발전이라고 보는데 다 내준다고. 근데 봐요. 신도시 택지 개발 사업하고 도시 개발 사업할 때 그 면적 규모가 100만 평 이상,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수만 시대, 수십만 시대가 아파트가 한꺼번에 공급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시도지사들이 무분별하게 허가를 해버리면 주택 수구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도 있죠. 그럼 누가 조절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앞으로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직접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해라. 주택 수급의 균형을 중앙정부가 조절하겠다. 대규모 물량인 경우에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해하고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서울 쪽에 수도권에 전세 난 심각하다는 얘기는 개성 요새도 많이 들어봤죠? 난리야, 이거. 지금. 난리 났다. 한번 봐요. 그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에서,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에서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은 수도권의 전세난이 심각한 거야. 그럼 그 대책으로서 임대주택 건설 공급 물량을 늘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자치단체장이 합니까?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해야 됩니까?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해라 라고 입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하고 나니까 훨씬 암기하기 좀 수월해졌죠? 여기까지. 사업계획승인 대상과 사업계획승인 권자였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죠?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를 봐야 되는데, 책장 넘어가기 전에 심학습 보셨습니까? 777페이지입니다. 777 오른쪽 위에 공구별 분할 건설과 공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알 해놓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보세요. 네. 공구별 분할 공급. 여러분, 그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 단지인 경우는 한 약 5,000세대, 3,000세대 이상 단지도 봤죠? 봤는데. 많이 봤는데. 그러면 이런 곳은 한꺼번에 사업계획 승인받고 한꺼번에 준공사 봐서 일제히 같이 5,000세대가 입주합니까? 나눕니다. 공구를 나눠가지고 109, 209, 309 이렇게 나누어서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 먼저 109번 공사 먼저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1,500세대 공사 끝났어. 사용검사 받습니다. 사용검사, 준공사, 사용검사 받아서 입주. 109 1단지 입주. 그 다음에 209 갑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1,500세대 건설합니다. 사용검사 받아서 입주. 30 갑니다. 사업계획 승인 따로 받습니다. 건축합니다. 1,500세대 사용검사 받습니다. 입주. 이렇게 대규모 주택 건설 단지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구를 구분해가지고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개발 단위를 뭐라고 한 거죠? 망치라고 했습니까? 공구라고 한 겁니까? 공구라고 한 공구. 이때 공구 망치하고는 상관이 없죠.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 절차를 각각 진행할 수 있는 최소 공사 단위를 뭐라고 이름 붙인 거죠? 공구. 그럼 공구가 구분되면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 따로 받고 공사 끝나면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각각 받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109 공사 끝나면은 사용검사 봐서 입주시키고 또 209 사업계획 승인 봐서 공사 끝나면 사용검사 봐서 입주시키고 그런 식이죠. 제가 맞다 그러잖아. 맞다. 자, 공부하셨죠?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넘어갑니다. 양가로 4번.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나와 있습니까? 발표하시고요. 읽어되면 지금부터 밑줄을 진하게 끄면서 따라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뜸은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중 한 개에 걸리면은 박사의 1, 2, 3번 중 한 개 걸리면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하지 않고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1번 받으립니다. 1번 제가 읽어드린 부분을 밑줄 긋는 게 좋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의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줄 잘 끄야 될 텐데, 권한을 확보하고, 잘 끄습니까?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찾아와야 될 텐데,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가능해요. 2번, 3번은 설명하면서 읽어드릴게요. 고개를 드시죠. 설명드려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간이죠.
오늘 시간이 왜 이렇게 금방 가버리지? 그렇죠? 지루했구나. 이런 된장. 자, 봐주세요. 설명드릴게. Y건설에서 우리 부산에 500세대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500세대니까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은 건축허가 대상입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까? 사업계획에서 Y건설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부산시청에다가 신청하겠지요. 근데 우리 Y건설은 건설회사니까 민간법인 맞습니까? 민간법인은 그냥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등록해야 됩니까? 등록해야 되는 거야. 근데 등록한 이 Y건설을 우리는 사업주체 중에서 뭐라고 부르죠? 등록사업자라고 하는 거죠. 등록사업주체에서 Y건설은 건축주라고 불러야 됩니까? 사업주체라고 합니까? 사업주체 되는 거야. 그럼 시작합니다.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아파트 500세대를 짓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원칙적으로 뭘 확보해라? 소유권을 확보해라.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즉 땅도 없으면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 다만 그 원칙에 대해서 예외가 인정이 됐다. 일정한 경우에는 소유권 확보 없이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가능했죠. 주택건설대지 면적의 몇 프로? 80% 이상. 보세요. 이 주택건설대지 면적, 이 대지 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원칙을 확보하라 이 말이에요. 권한을. 그러면 타인의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말이야.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타인 토지를 장기간 사용해서 건축물을 지으려면 지상권 설정하면 됩니까? 지상권 설정을 얘기해야 80% 이상. 대지 면적의 80% 이상을 지상권 설정하고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20% 미만은 매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라면은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대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라면은 소유권 확보 없이도 예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해봐요. 2번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 못했지만 그 대지에 대한 뭘 확보는 했죠? 사용권은. 이번엔 대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 설정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네. 대지 전부에 대해서 사용권이 확보됐거나 또 3번 봐요. 건설사업주체가 누구라면은 국가 등이라면은 공공사업주체 아닙니까? 공공사업주체일 경우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없이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허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봐요. 이제 다 했네. 사업계획 승인 받고 누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 누구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지 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관한 사항 다 했죠. 그리고 좀 더 내려와요. 778페이지 5번 사업계획 승인 절차는 읽어보면 돼요. 리딩 읽어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책장 넘깁니다. 넘겨서 780페이지 제일 위에 봐요. 780페이지 제일 위에 사업주체 공사 착수무 나와 있습니까? 네. 동그라미 1번 박스가 나와 있습니다. 암기해야 돼요. 암기 줄 거요. 자, 공고를 구원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받고 몇 년 내에? 3년 내에 공사 착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면 허가받고 몇 년 내에 착수합니까? 1년.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몇 년 내에 착수합니까? 3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주택건설공사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단 공고를 분할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는 사업계획 승인 받고 3년 내에 착수합니다. 2번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외의 공고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몇 년입니까? 2년 내에. 꼭 외워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아까 공고 봐봐. 공고를 구분합니다. 109, 209, 309. 그럼 109부터 첫 번째 공사 시작하겠죠? 이 공고별로 구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 첫 번째 공고는 사업계획 승인 받고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됩니까? 3년. 3년 내에 착수하라고. 그때 착수 신고하겠죠? 그 착수 신고를 한 날부터 나머지 공고는 전부 몇 년 내에 착수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2년 내에, 이 기간 내에 전부 착수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고별로 구분할 때는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는 사업계획 승인 받고 몇 년 내에 착수? 3년.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이외에 2공고, 3공고는 첫 번째 공사 착수 신고를 한 날부터 몇 년? 2년 내에.
넘어가요. 784페이지 와요. 784. 784페이지 보면 사업 촉진 대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빌표예요. 여기 5월달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야. 이제 5월달에 깊게 들어가서 다루게 될 텐데, 읽어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읽어볼 수 있는 거. 785페이지 3번. 토지 등의 수용은 무지 많이 했어요. 이제 읽어보면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보고, 저 위에 양가로 2번 봅니다. 785페이지 양가로 2번. 제일 위에 있는데,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소 조성된 대지 활용 나와 있습니까? 빌표예요. 지금 할 거예요. 이제 할 때가 됐어요. 해도 돼요. 네. 고개를 잠깐 들어봅니다. 왜 이 파트는 안 들어가냐면, 이 파트는요, 다른 공법적인 이해가 있어야 그 다음에 들어가는 파트라. 초기에는 안 들어가죠. 들어가봐야 서로 힘들어요. 이제 들어갈 때 됐거든요. 하나를 할 텐데, 한번 점검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네. 앞에 보시고.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줄제에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줄제에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를 정하여 주지 않고,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보류한 토지가 있죠? 무엇이라고 불러? 보류지. 보류지.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를 정하여 주지 않고,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보류한 토지를 보류지라 그래. 그 보류지 중에서 보류지 중에서 일부는 팔아서 도시개발 사업 경비에 쓰는 거 맞죠? 이를 뭐라고 하죠? 채비지. 그럼 봐. 이 채비지의 소유권을 누가 가져갔죠?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그 다음날 소유권을 누가 취득합니까? 시행자가. 그렇죠.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이 채비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팔아서 사업비에 쓰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이거 읽어볼 수 있는 거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들어가요. 우리가 3, 4월은 정비법과 도시개발법을 야무지게 했죠? 환지처분의 효과 7개, 환지인증처분의 효과 7개, 환지기획사서 승리 9개, 끝까지 다 갔습니다. 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읽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 없이 바로 읽어버리고, 제가 가끔 읽어가다가 줄 거 할 때 줄만 끄면 됩니다. 알겠죠? 네, 같이 갑니다. 책을 보고 쉬고 중간에 저를 보면 안 돼요. 알겠죠? 저 중간에 코 파고 있을 테니까. 중간에 고개 들기 웃깁니다. 저 보면 안 돼. 살짝 보지 마세요. 민망하니까 보지 말고 딱 책만 보고 읽기. 자, 책을 보고 읽기. 785페이지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보고 있습니까? 시작합니다. 중간에 고개 들기 없기. 지금부터 기라기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옛날에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를 구하려고 막 산속을 헤매다니고 있었다 이가. 그러다가 그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를 만난 거야. 만나가지고 당신 채비지 처분해가지고 채비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 경비를 마련하는 거 다 알고 왔다. 그 채비지를 나한테 매각하면은 안 잡아먹지라고 요구했다. 깜짝 놀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그 채비지 줄 거예요. 이제 채비지 정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까지 죽어야 돼. 채비지 정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를 무서워가지고 안 잡아먹히려고 우선적으로 국민주택 사업주택에 매각을 안 했나. 그때 채비지를 매각하는 방법이 있다? 매각 방법은 빨리 찾아야 되는데 경쟁 입찰 방법을 매각하는 게 원칙이라. 경쟁 입찰 매각을 줄 거고 밑에 원칙. 경쟁 입찰 방법을 매각하는 게 원칙인데, 아이고 그 뒤에 봐봐.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야 하나. 매각을 요구한 사업주체가 하나인데 경쟁 입찰 방법을 할 수 있나? 수의계약 줘야 되나?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줄 거고 밑에 예외 적용된다. 근데 이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채비지 매각을 요구를 했는데 환지계획 작성 전 매각을 요구했어. 그럼 그때 잠깐만 여러분 몇 번째 몇 지금부터 채비지로 할 것이냐 환지계획으로 정하는 거 맞죠? 근데 환지계획 작성 전 채비지 매각을 요구했으니까 아직까지 환지계획에 의해서 채비지의 위치와 면적이 결정돼서 안 됐어? 안 됐거든. 이렇게 환지계획 수립 전 채비지 매각 요구를 하면은 지금도 줄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사업주택에 매각할 채비지를 그 환지계획에서 하나의 주택단지로 정하여 줘야 돼. 그때 이제 채비지 양도가격은 줄 거 놓고 채비지 양도가격은 손 떼고 이때 채비지 양도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격 기준 줄 거예요. 감정가격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라.
그런데 줄 것이십시오.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줄 거예요. 임대주택 건설할 거라고 막 울고 짜고 사정하면은 바가지를 씌워야 됩니까? 조성원가입니까? 줄 거예요. 조성원가로 주었대. 여기까지가 오늘 기라기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다. 이제 자라. 여기까지예요. 다 됐습니까? 앞으로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건설 용지를 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력의 채비지 매각 요구하면 채비지 정면적이 얼마까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게 매각해 줄 수 있다. 한지계획전 채비지 매각 요구가 있으면 한지계획을 작성할 때 채비지는 뿔뿔이 흩어버려야 됩니까? 하나의 단지를 정해줍니까? 하나의 단지를 정해주고 그때 채비지 양도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입니까? 실거래가 기준입니까? 감정가 기준입니까? 감정가격 기준을 줘야 되는데 임대주택 짓는다고 싸게 달라고 사정하면은 바가지를 씌워야 됩니까? 조성원가를 줍니까? 조성원가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도시개발법에 대한 이해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은 읽어주면 되잖아. 근데 이걸 여러분이 채비지, 보류지, 환지계획 이런 개념이 잡히기 전에는 이거 하면 서로 힘들기만 힘들어. 그래서 안 들어갔었어. 잘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 이제 마무리하고 반무해야죠. 밥 먹자. 사용검사 찾아야 되는데, 가기 전에 790페이지 와요. 790페이지 오셨습니까? 간선시설 설치 및 비용의 상환 찾으셨는가? 네, 거기다가 알 적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하고, 네, 그 다음에 사용검사 들어가겠다. 자, 거기에 찾아보고, 책을 보고, 밑줄을 걸 준비를 합니다. 줄 걸 준비를 하시고 됐습니까? 100호 이상의 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거나 100호 이상의 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거나 줄 것입니까? 100호 이상의 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경우죠. 동그라미 1번 16,500제곱미터 16,5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16,5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사업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봅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동네가 있거나 16,500제곱 이상의 대지를 집단으로 조성하는 동네가 있으면 그 동네에다가 설치 의무자들이 그 동네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 난방시설, 우체통 등등 해당 지역에 필요한 간선시설 의무주를 설치해 드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줄 거고 동그라미 1번, 2번 해줬죠? 그게 주택법상 간선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되는 거야. 앞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간선시설 의무를 설치해야 될 대상은 어디죠? 100호 이상의 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거나 16,500제곱 이상의 대지를 집단으로 조성하면 간선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되는데 그때 간선시설은 종류별로 설치 의무자가 달라요. 그걸 외워야 됩니다. 박스 안에 외우시라고. 간선시설 중에서 1번 도로와 상하수 시설 설치 의무자는 누구죠? 해당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간선시설 중에서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지역 난방시설은 당해 지역에서 전기, 통신, 가스, 난방을 공급하는 외울 때는 당해 지역 공급자 그렇게 오는 거야. 당해 지역 공급자, 당해 지역 공급자에게 설정하고 있어. 제일 돈도 안 들고 쉬운 거 우체통은 누구에게 설정하고 있죠? 국가에게 했다. 그 밑에는 여러분이 읽어봐라. 한참 있다 웃으신 분은 졸았다. 794페이지 오시고 사용검사 오시고 사용검사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보세요.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사용검사까지. 사용검사는 누가 누구에게 신청하는지 아까 건축법하면서 필기하면서 설명을 다 했다. 사업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 줄 것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사용검사 밑에 동그라미 1번 사업주체는 줄 것고 세무제출에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검사가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 뒤에 가로까지 나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아까 사업계획 승인을 직접 받는 경우가 있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사업계획 승인을 했다면 사용검사도 누가 합니까? 국장. 예외도 읽었으면 좋겠다.
다만 계속 줄 겁니다. 계속 줄 것이십시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6조 3항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즉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얘기입니다.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공구별로 사용검사 앞뒤로 가로 계속 줄 거죠. 사업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 대통령 내지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검사 앞뒤로 가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내려옵니다. 주택법상 사용검사 처리기간은 아까 했는데 며칠? 15일. 건축법상 사용승인 처리기간은 며칠? 7일. 그래서 3번은 읽어야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10일 내에, 15일 내에 사용검사를 해야 한다. 줄 것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나와 있습니까? 양번호 3번입니다. R. 자꾸 보면 넓어지죠. 네. 자, 기억번호입니다. 기억번. 기억번에 오셔서 여러분 그 박스 있고 바로 위에 기억번이죠? 사업주체 파산 줄 것입니다. 선택고 사업주체 파산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읽어드립니다. 박스 안에 봅니다. 박스 안에 시공보증자 뒤에다가 사업주체 파산 찾았습니까? 줄 거예요. 선택.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주택 건설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줄죠. 시공을 보증한 자가 자녀공사를 지정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 밑에 봅니다.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시공보증자가 또 파산하면 어째 이런 일이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줄 거야.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줄 거야.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선택고 시공자를 정하여 자녀공사를 정하고 사용공사를 받아야 돼. 물으면 대답합니다. 책 보고. 그럼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은 주택건설이 모두 완료됐을 때 그 주택가 대지에 대한 사용검사는 누가 1차적으로 신청해야 됩니까? 사업주체. 사업주체가 파산하면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파산하면 입주자 대표입니까? 입주예정자입니까?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자녀공사를 지정하고 사용공사 받아. 그 순서를 보라는 얘기야. 왜 그 토막을 줄 건지 알겠죠? 순서. 주택법상 사용검사 신청 의무는 사업주체에게 있다. 사업주체가 파산하면 시공을 보증한 자, 시공보증자 없거나 파산하면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자녀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공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책장 넘기고 796페이지 임시사용승인하면 끝난다. 임시사용승인은 별표를 하고요.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누가 아니면은 줄 다 끄십시오.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누가 아니면 주택가 대지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여기까지 원칙이라. 그러니까 사용검사 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건설된 주택은 사용하고 입주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답은 줄 것이십시오.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줄 것고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줄 것입니까? 그 뒤에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줄 것과 앞뒤로 가로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거기서 동별로 동그라미 딱 외우라고. 주택건설 사업은 이렇게 인식을 외우는 거야. 주택건설 사업은 동별로 딱 외워야 돼요. 동별로. 주택건설 사업은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그 뒤에 대지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줄 거예요. 대지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앞뒤로 가로 구획별로 동그라미 딱 해야 됩니다. 대지조성 사업은 구획별로, 주택건설 사업은 동별로, 대지조성 사업은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뭘 신청한다는 거죠?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검사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은 예외적으로 사용검사를 받은 누가 아니어도 건축을 사용 가능하다 이 말이야. 거기서 주택건설 사업은 언제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대지종사업은 언제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죠?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내려와요. 동그라미 3번의 세 번째 줄에 이 경우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이 경우 임시사용승인 대상이 중요합니다. 공동주택이라면 세대별로도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해요. 세대별로 밑에다가 예를 들면은 구경하는 집 적어요. 구경하는 집 적어놓고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겠다. 봐주세요. 여러분, 여기 아파트 동이 3개 있다. 101동, 102동, 103동, 101동, 102동, 103동, 3개 동이 있어. 단지가 커요, 작아요? 3개 동 정도면은 뭐, 한 150세대, 250세대 정도 될 거야. 그러면 그 정도 아파트인데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지고 모델하우스를 지을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101동 공사를 빨리 합니다. 빨리 해가지고 봐봐. 101동 행간 옆에 101호하고 102호는 공사를 먼저 마쳐가지고 구경하는 집으로 공개하고 여기서 청약 상담도 하고 접수하는 거 봤죠? 이 구경하는 집이 동별로 임시상승인 받은 겁니까? 세대별로입니까? 세대별로요, 세대별로. 주택은 사업은 동별로, 대중사업은 구획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도 임시상승을 해줄 때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빨리 나가라는 얘기고 나가라서 수고했습니다.